이번에는 올리슬립 최고급 하이브리드 매트리스 앤 허리가 편한 메모리 폼 토프리스. 자, 새봄맞이 이사 혹은 집단장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특히 매트리스 새로 구매하는 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만한 게 없어요. 최고급 매트리스를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는요. 제가 써보고 있는데 네. 딱 눕잖아요. 아, 그냥 뭐 차원이 마취를 맞은 듯. 마취를 맞은 듯. 아니, 프로포폴? 총 맞은 듯. 네, 총 맞은 것처럼 네. 그냥 갑니다. 아, 그냥 가요. 그냥 가요. 네. 네. 너무너무 편안한 잠, 아주 꿀잠을 잡니다. 그래서 이거는 눕는 보낭칠 이노큐다. 눕는 보낭칠 이노큐다. 네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 보낭치 이렇게 한 잔 먹고 여기 누우면 이제 못 일어날 수도 있는. 그렇지. 네. 예. 마시는 올리슬립 최고급 하이브리드 매트리스는 바로 보낭칠 이노큐가 되겠습니다. 네네. 네. 아, 이게 이렇게 일거양득, 일거양시에. 네. 네. 자, 최고급 하이브리드 매트리스인 올리슬립 스카이라인을 소개합니다. 25cm 높이의 포켓 스프링 매트리스인데 내구성과 복원력이 뛰어난 개별 포켓 스프링에 메모리 폼 레이어를 더해서 탄성과 부드러움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한국인 체형을 고려한 하중 지지 분산형 매트리스로 편안한 수면에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신혼부부 혹은 매트리스 재구매 고객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건 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네. 제가 누워봐서 그 장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이런 매트리스가 없어요. 뭐 매트리스가 뭐 딴 게 뭐 필요합니까? 누웠을 때 편안하고 그럼요. 잠 잘 오고. 네. 그게 왕입니다. 이게 왕이지. 허리 하나 아프면 뭐. 장땡이죠. 그럼요. 네. 네. 바로 올리슬립 최고급 하이브리드 매트리스가 여러분들에게 만족감을 드리겠습니다. 뭐를 줘요? 만족감을 드리겠습니다. 네. 띄어쓰기가 거기서 나오나요? 만족감. 네. 만족감이 아니라. 네. 아, 그래요. 아, 이 띄어쓰기 어떠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감이 다르군요. 그래요. 사실은 정말 또 매트리스가 너무 좋아서 이 집에 놓았을 때 마치 이 매트리스가 언젠가는 한 뭐 열흘 지나면은 가족 같은 그런 우리의 매트리스가 될 겁니다. 주로 지읒과 관련해서 글쎄요. 띄어쓰기가 가족 굉장히 같은, 민감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에 지나자마자 바로 띄워버리시네요. 자, 그래요. 제가 누워봐서 정말 그 장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메모리 폼 토프리스는 무려 17cm 두께의 메모리 폼입니다. 토퍼와 매트리스의 장점을 모았는데 그래서 토프리스입니다. 토프리스가 17cm나 돼요? 네, 와. 시중의 얇은 토퍼, 그러니까 7 내지 12cm 높이가 아쉬운 분들, 얇은 토퍼 때문에 바닥에 이제 등이나 허리 등이 이렇게 베이는 분들이 있어요. 높은 매트리스에서 아이들이 떨어질까봐 걱정되시는 분들, 혹은 기존 스프링 매트리스 위에 추가로 메모리 폼을 올려놓아서 유럽풍으로 침대 자체를 높이고 싶으신 분들, 네, 이런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소개해드린 두 종의 매트리스 모두 방염 기준이 글로벌 기준으로 제작돼서 화재 때 안전성을 보장하는 제품입니다. 예, 모두 롤팩 형식으로 배송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통상은 매트리스 주문하면은 들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네. 잡고. 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택배로 옵니다. 큰 좀 긴 그 박스 안에 네. 아, 그 매트리스를 그 말하자면 똘똘 똘똘 말아가지고 말아서. 보내주는 거죠. 네.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네. 이거. 그래서 이제 압축한 거죠. 꺼낸 다음에 딱 펼치면 쫙 하고 펴지는데 이러고 48시간만 두면은 네. 그때부터 이제 이용이 가능한 거죠. 음. 예. 그 얼마나 좋아요. 그러네. 대단한 기술력입니다. 그렇죠. 네. 사실은 사람 부르고 또 들어와서 설치하고 이게 좀 번거롭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누가 와가지고 집에 있어야 되고 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설치에 제약이 없어요. 그냥 배송된 그 포장만 뜯을 수 있으면 그 기술만 있으면은 매트리스 설치는 뭐 정말 한 번에 가능합니다. 네네. 자, 중요한 것은 이제 가격인데 직접 비교 검색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100만 원 이상의 최고급 제품을 오직 김용민닷컴에서만 파격 할인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교해 보세요. 딴 데 한번 뒤져보세요. 이만한 가격 찾기 힘들 걸 이만한 퀄리티에. 지금 구매하시면 10만 원 상당의 메모리 폼 베개와 방수 커버까지 추가 증정합니다. 오. 네, 자세한 내용은 김용민닷컴에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올리슬립 최고급 하이브리드 매트리스 슈퍼 싱글
슈퍼 싱글은 57만 원, 퀸은 65만 원. 오. 네. 자, 요건 이제 그 매트리스였고요. 이거 매트리스죠, 이것도. 토퍼 매트리스. 요거는 메모리 폼 토퍼 매트리스 올리슬립에 슈퍼 싱글은 42만 원, 퀸은 48만 원입니다. 네, 여러분. 이만한 가격에 이만한 퀄리티 합리적이네요. 예, 네. 구매할 수가 없습니다. 신혼 부부들께는 좀 별로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왜냐면은 바로 잡니다. 근데 그게 왜? 좋지 않습니까? 아니 이제 일단 저출생 문제에 네.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진짜 딥슬립 합니까? 아, 그렇습니다. 아니 바로 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실 때 눈치 보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예. 신혼부부는 저 한번 보고 동기 형 한번 보고. 신혼부부는 날만큼 낳은 다음에 구매하셔도 좋겠는데, 아이 농담이고요, 여러분. 네, 네. 아유 새벽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요. 잘 자고 일어나서, 네, 네. 잘 자고 일어나서 가능하지 않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은 아침이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상근 기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저는 오세훈 후보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오세훈 후보가 이 TBS에 계속 이제 딴지를 좀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에 이제 조은희 예비 후보가 이 경선 전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을 해서 자신의 공약 중에 이 TBS를 권력의 나팔수가 아니라 시민의 나팔수로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이 발언을 제외하고도 진행자 교체를 좀 암시하는 것 같은 이제 방송법 위반 소지가 있는 얘기를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래서 평화나무가 고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발을 하셨죠. 그래서 조사를 받았어요. 네네 우리 저 신기정 사무총장이 가셔서 조사를 받았는데 네 아직 안철수 건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를 받지 못했어요. 일단 방송법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편성에 관한 개입인가 아닌가 이걸 갖고 네네 경찰이 집요하게 물어보는데 네. 좀 폭넓게 봤으면 좋겠다. 아니 네. 그렇잖아요. 편성이 뭡니까? 경영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편성에 개입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사실은. 아니 기본적으로 그들은 편파 방송을 하고 있으니 TBS에 뭐 예산을 주지 말아야 된다? 그 뭐에 편성에 개입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니들 입맛에 맞는 고성국의 뉴스 공장 하면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 고성국의 뉴스 공장. 네 잠깐 상상했어. 아니 고성국 씨가 실제 황장수의 955 쇼. 나 재미없는. 아니 그렇게 하면은 용서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박영선 후보가 이거를 두고 이 음. 조은희 구청장 얘기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그러면서 이한 방송을 이 서울시장이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이 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등판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재반박을 한 거죠.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박영선 후보가 이미 뭐 시민들의 선택받아서 청취율도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취율이 높으면 편파 방송을 하고 여론을 왜곡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런 말은 아니지. 네 그리고 또 박영선 후보가 이제 기자 생활을 오래 했으니까 뭐 10년 기자 생활을 하고도 언론관이 뭐 안 좋다 뭐 이렇게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그동안 이 출연자와 그리고 내용 등의 편향성으로 끊임없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중에서 중립성 항목에서 그 다른 프로그램보다 30점 이상 낮은 100점 만점에 54점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아니, 했어요. 그게 뭐 도대체 그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코바코가 관련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김어준의 코바코가 뉴스공장 그 객관성을 왜 조사합니까? 코바코가. 그 조사를 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김어준의 뉴스공장 뭐 김현정의 뉴스쇼 이런 동시간대에 방송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의견이 이제 어떻냐 이 프로그램을 듣냐 의견이 어떻냐 이렇게 좀 물어봤는데 그때 한번 여기서도 아마 다뤘던 기억이 좀 있는데 그때 좀 문제가 뭐였냐면은 일단 이 조사의 샘플 자체가 다른 방송하고 김어준의 뉴스공장하고 굉장히 좀 차이가 났다. 이게 왜냐면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청취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렇지. 일단 대답하는 샘플이 다른 데보다 많고 그럼 그리고 사실 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청취하시는 분들이 뭐랄까 하여튼 이게 뭐 양념 반 후라이드 반 같은 좀 그런 반반을 기대하고 듣는 청취층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또 하나 문제점이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던 걸로 좀 기억이 나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조사 결과를 들면서 이제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오세훈 후보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오세훈 후보뿐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들 자체가 국감 때나든지 하여튼 뭐가 있을 때마다 좀 문제 삼아 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얘기 자체는 별다를 게 없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또 이제 TBS가 이 서울시 산하사업소가 아니라 독립법인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불구하고 이 TBS가 서울시 예산에 의존하는 비율이 굉장히 좀 높기 때문에 그 애초에 TBS를 네. 상업 광고 받을 수 있게 설계를 했어요. 네네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랬다가 다시 그냥 서울시가 광고 대신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바꿨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 기존 방송사들이 반대했을 겁니다. 네. 아마 뭐 다른 TBS의 그 유력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라디오 광고 시장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데 TBS에 또 쏠릴까봐. 그거죠. 광고 파이는 그대로인데 음. TBS가 많이 가져간다. 네. 뭐 아마 TBS가 상당히 지금 많이 치고 올라간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뭐 그쵸. 청취율 조사를 할 때 뭐 전체적인 순위를 보면은 뭐 SBS 파워 FM이 1위지만 그 뒤가 아마 TBS인가 그렇지. 예, 아마 그럴 그럴 거예요. 거예요. 굉장히 좀 아 높은 뒤는 MBC 라디오였나? 아닌가? MBC 거예요, MBC. 예, 하여튼 TBS가 비교적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상위권으로 좀 치고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상업 광고를 나누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만큼 n분의 1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 그렇지. 거죠.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이 서울시 예산에 이 TBS가 좀 상당히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존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던 말을 반복하는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이 서울시장 후보들의 발언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오세훈 후보가 이 TBS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한 곳이 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신동아라는 매체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TBS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또 질문이 나왔는데 그때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시장이 되면 바로 잡을 건 잡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TBS의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또 그 오세훈이 그런 말했어? 신동아랑 인터뷰에서 언제? 네. 이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그래요? 네, 그걸 며칠 전이었는데. 오세훈은 고발 안 했거든. 고발해야겠네 그러면은. 여러분 평화나무가 오세훈 꼭 고발합니다. 네. 꼭 고발할 거예요. 어쨌든 뭐 신동아랑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걸로 좀 알고 있고 예. 그리고 오세훈 후보가 예산 지원을 안 하는 형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언론답게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대응 아니겠는가. 오세훈이가 괜히 고마웠겠네. 우리가 고발을 안 해서. 몰랐습니다. 여러분 네. 고발하겠습니다. 근데 오세훈 저게 후보한테 이게 큰 죄를 진 느낌이. 저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요. 일단 내년 예산은 이미 시의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요. 내년 예산 벌써? 이제 3월인데. 아마 이게 4월 재보선이니까 그건 좀 확인해봐야겠네요. 그렇게 빨리 안 될 거예요. 근데 일단 된다 하더라도 음. 예산을 집행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음. 이제 독립재산제로 간다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광고 영업을 하든가. 지원을 안 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어찌됐든 지원을 안 하는 대신에 이제 TBS 자체적으로 수익이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혹은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바꿔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타 언론사들이 뭐 환영을 하느냐? 그건 완전 다른 문제예요. 그러면 그 타 언론사들이 의외로 만약에 지금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돼서 그 조치를 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오세훈 본인이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파이가 나눠지는 문제라니까요. 결국에는. 그렇죠. 근데 TBS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이렇게 상업 광고를 받지 못하게 돼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까 이게 신동아와 인터뷰에서 좀 그런 말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이 얘기는 뭐 제가 보기에도 이 TBS의 방송 자유를 좀 상당히 위협하는 그런 발언이라고 좀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냥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다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오세훈 후보 발언 중에서 이해가 안 가는 발언들이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라고 생각했던 발언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친문들의 놀이터가 된 지 오래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편파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오세훈 후보도 그렇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렇고 TBS에 출연을 해야 그 균형을 맞출 거 아닙니까?
아니, 자기들이 안 나가놓고 여기가 뭐 우리는 껴주지 않는 뭐 다른 사람들의 놀이터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그건 너무 이상하잖아요. 실제로 지금 오세훈 후보 측이 계속해서 이 TBS가 편파적이기 때문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는데 아니 본인이 나오질 않아놓고 우리 편이 안 나간다고 편파적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거 뭐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사실 오세훈 후보가 뭐라고 할까요? 그 자기가 좀 불리할 때 뭔가를 계속 현실이나 상황을 피하는 게 사실 처음 있는 논란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과거를 보니까 지난 2006년에 오세훈 시장이 처음으로 이제 서울시장이 됐던 때 그때도 이제 오세훈 당시 후보가 토론회를 기표해서 굉장히 논란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토론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은 서울시장 후보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데 당시 오세훈 후보가 여론조사상으로 굉장히 앞서 있었거든요. 강금실 후보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 나왔었는데 그때 이제 KBS가 강금실 민주당 후보하고 그다음에 오세훈 한나라당 후보하고 양자 토론을 준비했는데 그때 오세훈 후보가 이렇게 하면은 다른 후보들하고 형평성이 어긋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거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TBS가 얼마 후에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 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후보 4명이 모여서 참여를 해라 이렇게 보냈는데 그때 이제 오세훈 후보 측 얘기는 토론을 할 만큼 했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도 이제 언론에서 몸살리기 논란이 좀 벌어진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좀 적극적으로 나와서 얘기를 해야 이 서울시장이 출마한 사람으로서 좀 서울 시민들에 대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고 또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기가 나오지 않아 놓고 자기가 안 나왔다고 이제 편파적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좀 불성실한 비판이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 발언상 문제가 있었지만 그런 점에서 나경원 후보하고 조은희 후보는 나갔잖아요. 일단 나가기라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인으로서는 저는 그 발언은 굉장히 부적절했지만 그게 더 옳은 방식이다라고 좀 생각하는 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의문은 이 오세훈 후보가 신동아랑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기자가 아예 그냥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세훈 시장이 재직할 당시에 이런 편파성 논란이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 이렇게 질문을 해요. 웃기고 자빠졌네. 아니 기자가 이름이 뭐예요? 기자 이름이. 기자 이름은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내가 PD한테 들은 말입니다. 용산 참사 직후에는 그때 그 TBS 나갔었는데 네. 이명박은 비판해도 되는데 오세훈은 비판하지 말라고 그랬었어요. 네. 그 얘기를 내가 직접 PD로부터 들었습니다. 아마 그 대통령은 PD 증언해 줄 거야. 나한테 얘기 준 PD. 언 놈이 그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나한테 그렇게 통보를 했는지. 네. 그런데 뭐 공정했다고? 편파성 시비가 없었다고? 웃기고 자빠졌네. 근데 그렇게 신동아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오세훈 후보가 뭐라고 그랬냐면 지금처럼 극심하지 않았다라는 대답을 했어요. 웃기고 자빠졌네. 근데 아이고. 저는 사실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당시 TBS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방송이었거든요. 그래서 논란이 지금만큼 나올 수가 없는 방송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오세훈 서울시장 당시에 TBS가 편파성 논란이 전혀 없었나라고 물어보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아까 김용 PD가 얘기를 했었던 것도 그렇고 예전에 또 그런 얘기도 하셨잖아요. 오세훈 시장이 물 청소를 했다는 얘기가 그 내가 처음 얘기한 거야. 네. 8시 뉴스였는데 띠띠띠띠 했는데 TBS 8시 수도권 뉴스입니다 하더니 오세훈 시장께서 물청소를 지도하셨다. 그 뉴스가 탑 뉴스였어. 첫 번째 뉴스.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는 TBS가 그냥 거의 서울시의 KTV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시정 홍보 방송으로밖에 기능을 하지 못했던 그런 시기였던 거죠. 아니 뭐 그 차원을 떠나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 권지현 뉴스센터장이 그때 TBS 리포터로 있었어요. 네, 네. 교통 상황을 전하는 리포터였는데 박원순 시장이 당선됐던 선거가 2011년 12.6이었나 12.4였나 약간 그날 보궐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교통방송 대표가 이준호 씨였을 거예요. 오세훈이 임명한. 네. 그 양반 지시사항이라면서 리포터한테 선거 날이긴 하지만은 선거 많이 하시라, 투표하시라 이런 멘트 하지 말라고. 이런 멘트 많이 하면 누구한테 불리하고 누구한테 유리하겠어요. 아니 서울 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인데 다른 방송은 몰라도 TBS 교통방송, 서울특별시 사업소 산하에 TBS 교통방송은 선거하라 이런 말 빈말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걸 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 우리 쩌날리즘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권지현 센터장의 이제 증언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TBS가 편파성 논란이 없었던 게 아니라 사람들의 아예 관심 바뀌었던 거죠. 왜냐면은 오세훈 후보의 그냥 개인
그런 좀 동정을 보도하는 그런 언론이라고 생각을 해왔었으니까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인지 2010년도 중반 이후로 가장 많이 변한 게 또 TBS예요, 사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국민의힘은 편파적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 긍정적인 변화가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TBS를 둘러싸고 일단 TBS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이제 당선이 되고 그때 이제 TBS의 보도가 서울시장을 비판하는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 이후부터 그러니까 시의원들이 출연해서 이 시정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또 그냥 아예 뭐 민주당 시의원이 TBS에 나와가지고 서울시 뭐 서울 메트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뭐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또 이게 굉장히 좀 많이 달라진 거죠. 그리고 이 TBS 기사들이 뭐 그동안 이제 대체로 속된 말로 이제 기자들 은어로 이제 그 연합뉴스 우라카이 하는 보도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는데 이것도 좀 많이 개선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TBS가 그 뉴스 자체가 부족할지 몰라도 이제 그 안에 있는 기자들이 이제 취재를 해서 보도하는 스타일로 좀 많이 바뀌었던 거고 그리고 또 당시에 그것 때문에 이 서울시의 정책을 좀 비판하는 기사를 내면 박원순 시장은 아니겠지만 뭐 여러 경로로 전화가 왔다 이렇게 당시 이제 TBS 이제 바뀌었던 대표가 그렇게 증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TBS가 좀 변화를 했던 거고요. 근데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또 제도적 변화도 실질적으로 존재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TBS가 2012년부터 편성위원회를 만들고 이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기 시작했던 거고 여기 편성위원회에서 뭐 진행자를 누구로 쓸지 또 어떻게 편성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공개해서 속기록으로 남겨서 이제 그걸 이제 공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TBS의 방송 자체가 굉장히 투명해진 거죠. 이제 국민의힘은 그거를 이제 편파적이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이제 TBS가 좀 많이 좋아졌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실제로 TBS의 성적표가 이제 점점점 좀 좋아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예 이 서울시장의 이 직접적인 이익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독립법인화까지 이루었던 건데 근데 지금 이렇게 세금을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TBS를 옥죄려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오세훈 후보가 얘기를 하는 그 방식이 아닌가. 다시 또 이제 본인의 이제 시정 방송으로 돌려놓으려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희들 저기 말 안 들으면은 서울시에서는 예산을 안 줄 테니까 알아서 독립해서 살아봐. 그럼 그 얘기를 들은 이제 TBS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입장에서 TBS 식구 입장에서 돈이 안 나온다는데 그럼 내부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물론 처음에는 뭐 해보자 하겠지만 이제 점점 월급도 안 나오고 뭐 굉장히 좀 경영이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뭐 당연히 이제 생각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좀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본인은 예산 지원만 끊는 거지 뭐 본인의 권한만 행사하는 거지 뭐 언론을 탄압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매우 에이, 심각한 그거를 문제라고 언론 보는 탄압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면 정말 그건 등신이지. 그게 무슨 그렇죠. 이 군부 독재에서 이제 그 언론을 탄압할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이제 광고 탄압을 그렇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동아일보가 이제 백지 광고를 내기도 하고 또 그랬던 적이 있었던 거죠. 음. 그러니까 지금 오세훈 시장 이후에 TBS가 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변하면서 매출도 상당히 늘어났어요. 이 TBS가. 그래서 지금 이거를 두고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정권의 편향적인 방송을 하니까 이 정부 공공기관 광고가 많이 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냥 시장 입장에서 보면은 청취율이 그만큼 늘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많이 늘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그렇지. 없는 거고 실제로 이게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데 오세훈 시장 재임 때 TBS의 월 평균 광고료가 2,250만 원 정도가 나왔는데 그런데 박원순 전 시장이 부임하면서 광고료가 월 평균 한 4천만 원대로 올랐고요. 그래서 박원순 시장이 임기 말에는 월 평균 한 3억 원 정도가 넘게 돼요. 야, 그래. 그만큼 청취율도 굉장히 비약적인 상승을 이뤘던 거고 매출도 이제 비약적인 상승을 이뤄가면서 서울시와 좀 유기적인 관계를 갖지만 어쨌든 서울시정도 비판할 수 있는 그런 TBS가 되었는데 이것을 변화시키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과거 이제 오세훈 시대의 TBS를 다시 회귀를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뭐 그렇게 저는 저거 네, 그냥 진짜 생각이 듭니다. 언론 장악을 위한 압박용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만약에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이 되잖아요. 예산 안 하고 뭐 TBS를 알아서 뭐 하라고 한다? 저는 가능성 낮다고 봅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게 매체를 자기 컨트롤 하에 둠으로써 어떤 그 자기가 의도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권력자의 욕망은요. 특히 보수 쪽이 그런 게 굉장히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놓지 않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차라리 예전에 그 남산 시절 때 교통방송으로 돌아가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TBS는 놓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일단 만약에 서울시장이 된다. 누가 되더라도 보수 야권에서 된다. 제일 먼저 대표를 갈아치우겠지. 그렇죠.
그런 다음에 그 대표로 하여금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이 프로그램들을 바꾸려 하겠죠. 그렇겠죠. 만약에 대표는 그대로 둔 채 만약에 프로그램에 간섭했다가는 방송법 위반이 되니까 그 대표가 가가지고 말하자면은 편성을 바꾸면은 탈이 없어요. 왜냐? 그 편성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마 예산권을 쥐고 흔든다는 거는 갑자기 자기가 가서 대표를 바꾸고 그만둬줄 대표도 아니야. 이강택 대표가 그럴 사람 아니잖아요. 내가 듣기로는 이강택 대표는 좋아. 보수 시장 와라. 내가 그만두나 한번 봐라. 한번 잘라봐라. 이렇게 결전의 태세를 갖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산을 안 주어가지고 TBS 내부에서 직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네. 이강택 나가라. 마치 그 이명박 들어서서 KBS의 그 노조가 정현주 사장 내쫓았듯이 그런 방식을 아마 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김어준 없으면은 껍데기밖에 안 되는 그런 방송이 되기 때문에 TBS로서도 근데 서울시 예산만 있으면은 자기를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죠. 김어준하고 이강택을 내쫓고 자기들의 생존권을 유지할 수 있다면은 틀림없이 보수 시장 시대에 적응하려는 TBS 스태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아니 이런 걸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진중권의 뉴스공장, 진중권의 뉴스공장은 용납이 되지. 예, 용납이 서민의 9595. 서민이 뭐 개그맨은 아니니까 저기 저 최국의 9595쇼 최국 최국 몰라? 가세현하고 같이 방송하고 개그맨이요? 이혁재도 거기 나오고 아. 최국이 누구지? 최국 모르는구나. 네. 이제 조원석이라고 죄민수하고 같이 다녔던 분이 있어요. 누군지 알겠네요. 딱 보입니다. 다 보여요. 그렇게 해서 아마 TBS를 장악하려 들 텐데 그러다가 내년 선거, 내년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아웃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또 그때 가서는 보수 사장이 안 나간다 그러면 어떡해? 글쎄요. 어쨌든 뭐 이게 보궐선거니까 뭐 1년밖에 없긴 한데 근데 뭐 서울시가 이 TBS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지대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네. 선거 결과를 뭐 두고 봐야죠. 아니 김엄마 끔찍한 상상은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 상황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 끔찍한 상상이 아니에요. 현실이 될 겁니다. 현실이 될 거예요. 진중권이 아마 되겠네. 진중권이를 쓰려고 할 것이고 진중권이는 자기는 고민했다가 TBS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내 수락하기로 했다 하는거는 나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뭐 누가 하면 된다 안 된다 이 문제를 떠나서 그 어쨌든 이 편성을 결정하는 거는 어머니 지금 이제 TBS가 결정해야 될 문제고 그거를 그럼요. 누군가가 막 나서가지고 돈을 무기로 협박을 한다던가 그런 거는 지금 이제 21세기 언론 그러니까 지양을 해야 되는 그 거죠. 방법은 사장을 바꾸려고 할 거예요. 네. 사장을 바꿔서 그 바꾼 사장을 통해서 편성을 자기들 입맛에 맞게 바꾸려고 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김어준보다는 이강택 현 대표가 표적이 될 겁니다. 우선적인 표적이 될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해서 사장이 바뀌었다? 근데 김어준이 그래도 라디오 청취율 1등 아니에요. 네. 김어준을 어떻게 내보냅니까? 청취율이 이렇게 높은데 안 통합니다. 여러분 보수는요 청취율 관심 없어요. 그렇죠. 그 KBS가 예전에 고대영 사장 때 일라디오 상황이 어땠느냐 작가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일라디오 아침 시사 프로그램인데 누군가가 요즘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쟁점이 되는 거 있지? 하지 마. 하지 마 이랬어요. 절대 그런 거 다루지 마. 그럼 뭐 그런 거 안 다루면은 청취율 떨어질 텐데 신경 쓰지 마. 그렇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 방송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KBS 청취율이 정말 처참했죠 그때. 처참했어요. 네. 처참한 KBS 일라디오 청취율을 높인 사람이 누굽니까? 이동영? 이동영에 출연도 안 했는데 바로 접니다. 예, 그래요 너였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요. 깨끗이 지웠군요. 깨끗이 지웠어요. 아이고, 김용민을.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래요 참 TBS가 그래서 광고 방송을 할 수 있게끔 길을 터줬다면은 우세훈이가 아니라 지만원이가 서울시장 돼도 별일 없을 거예요. 그렇겠죠. 안타깝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번 지방선거 보궐선거가. 예전에 이제 95년이었죠, 형님. 그 저기 조순시장. 조순시대 조순시장이 95년입니다. 당선됐을 때. 네. 그때가 그래요. 그때가 이제 95년이었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이제 지방선거 서울시장이 이제 최병렬
임명직 서울시장에서 조순 민선 선출직 시장으로. 네, 네. 서울시장으로 민선시장으로. 바뀔 그 무렵에 바로 삼풍백화점 사건이 있었죠. 네. 붕괴 사건. 그래서 시장 인수인계가 삼풍백화점 구조 현장에서 이루어졌어요. 인수인계가. 네. 그런데 그때 이제 민주당이 당선되고, 그러니까 이제 삼풍백화점 사건이 나기 전이니까요.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당시 민주당 박지원 대변인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일성이 저희 민주당이 지상파 방송을 접수했습니다. 그 멘트를 했어. 그 멘트를. 진짜로? 그때 그런 멘트 했었어. 접수라는 표현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상파 방송을 먹었다. 뭐 이런 비슷한 말을 했었어요. 허허이. 근데 그때 그 이후로 민주당 서울시장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TBS 청취율이 급등했어요. 아주 엄청나게 폭등했고 TBS가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주류 매체로 떠올랐던 것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뭐 이명박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TBS는 본격적으로 망가지기 시작했죠. 2002년. 그러니까 그 한 7년 정도는 그야말로 TBS의 르네상스 시대였고 이명박 오세훈 시대 때는 완전히 물청소 소식이나 전하는 그런 참 할 일 없는 방송이었다가 박원순 시장 들어서면서부터 TBS가 회복에 접점을 찾더니 김어준의 뉴스공장으로 초대박을 친 거죠. 그러니까 민주정부 들어서야 서울시의 TBS가 그야말로 르네상스를 맞을 수 있고 이명박, 오세훈 등 이런 그 수구 세력들 밑에 있을 경우에는 방송이 망가진다. 이거는 참 입증된 네. 하나의 어떤 공식 도식이 됐어요. 그렇죠. 예. 제가 정현주 전 KBS 사장 시절 때 KBS를 출입을 그때 한참 했었거든요. 그때 흔히 말하는 지금 TVN으로 이적해간 KBS 예능 PD 출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능 PD도 하고 드라마 쪽으로 이제 이전하기도 하고 드라마 제작하고 각종 지금 뭐 이런 사실 예능 드라마를 전성기를 이끌고 있는 PD들이 있는데 그게 다 정현주 전 사장 때 예능 PD들이었거든요. 그 동기들. 그때 정현주 전 사장은 진짜 노터치였어요. 어떤 것도 보도뿐만 아니라 그냥 다 그냥 예능 PD들이 알아서 이렇게 하는. 근데 그 결실이 결국에는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방송이라고 하는 게 자꾸 위에서 이게 컨트롤하고 뭐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안 됩니다, 경쟁력이. 근데 이제 사실은 김어준 방송이 편파적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총량을 두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 야, 니들은 TV조선도 있고 채널 A도 있고 뭐 사실상 YTN이나 연합뉴스 TV나 다 니들 거잖아. 그렇잖아요? 잘 안 봐서 모르겠어요. 잘 안 보시는구나. 진짜로 니들 잘 안 매체 봐요. 많으면서 뭐 니들이 또 그렇게 뭐 그냥 가짜 뉴스 유포하든 말든 뭐 방송국을 없애니 뭐 페널티를 주니 야 그걸로 만족 못하냐? 만족 못하겠지. 청취율이 낮으니까. 그 청취율 그래서 높은 TBS가 탐났어. 야 니들 식으로 방송해봐라. 청취율이 나오겠니? 에이그 이런 한심한 녀석들 같으니라고. 방송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김용민 씨는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내 멋대로 얘기하지만은 네. 지상파 가서는 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뭐 양심이 없는 얘기라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지만 너희들처럼 이렇게 방송을 엉망으로 하진 않습니다. 하나만한 방송 있죠. 그리고 해서 뒷감당도 안 되는 방송 이런 건 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참 좌파가 보수보다는 한 1200배 정도는 방송을 잘한다. 왜냐 철학이 있으니까. 철학이 장착돼 있으니까. 그래서 하여튼 TBS가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오세훈 씨가 된다. 네. 안철수 씨가 된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시장이 달라진다. TBS는 아마 이제 이강택 사장부터 정리할 겁니다. 수순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뀐 사장을 통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비롯한 이른바 좌파 진행자라고 꼽히는 사람들을 싹 다 정리할 거예요. 그리고 뭐 스태프들이나 직원들을 자를 수는 없겠지. 그래서 그 방송 자원으로 뭔가 방송을 하기 힘들다 싶으면은 무색무취한 방송들로 처음에 네. 쭉 깔다가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사람이 없으면 누군가를 영입해 오겠지. 편성 책임자를. 그래 놓고는 또 진행자는 또 그쪽 계열의 사람을 데려오게 될 것이고. 너 저거 반발한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색무취가 아니라 유색유취의 아니, 방송을 할 처음엔 거. 무색무취로 갔다가 나중에 유색유취로 가겠지. 유취. 악취도 유취 아닙니까? 그렇죠. 취가 네, 냄새가 있다는 거. 그렇게 갈 거예요. 예. 아유, 금태섭의 뉴스공장. 재밌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유, 우리 저 박영선 누님도
윤석열하고도 친하고도 하고 또 음. 금태섭하고 친하다고도 하고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저기 한 가지 예고. 4월 7일 보궐선거 때 네. 제가 뭐 지상파 방송에 출연합니다. 어. 예. 그런데 드디어- 거기 출연하면은 에휴 그래 네가 뭐 거기밖에 나갈 데가 있니? 아마 그럴 방송에 나갈 거예요. 아이 뭐그 차라리 그냥 가르쳐 주세요. 이런 거면 어느 방송일까?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아니 저기 그러다가 어. 거기 지금 또 요거 편집. 어? 어. 아니 괜찮아요. 아니 이거는 거의 김용민이 누구 지지하냐만큼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요. 부를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네, 그래요. 김용민님 현 정권 실세 아니신가요? 빤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민 씨는 네, 그러나 전혀 실세도 아니고. 네. 예. 그 이번에 그 4월 7일 날 방송 나갈 때 김용민 PD 뒤에 음. 표를 하나 쓰세요. 뭐라고? 살아남아야 한다. 아 살아남아야 한다. 알겠습니다. 오창석 이놈아, 지 동생 좀 챙겨줘야지. 아니 오창석이야 무슨 지도 지금 그렇게 간당간당한데 누가 누구를 챙깁니까? 예전에 김구라 씨가 황봉화 씨에 대해서 황봉화 씨가 좀 아쉬움이 있었거든. 네네. 김구라가 지상파 가면 자기도 좀 끌어줘야 되는데 근데 김구라 씨가 아주 한마디로 탁 잘라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종양인데 암과 같이 방송할 수 있겠느냐. 자, 그래요. 하여간 이 TBS가 시험대에 올랐어요. 네.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외풍에 의해서 음. 좌지우지되는 방송이 되느냐. 그렇지 않고 끝까지 굳건하게 뿌리 깊게 서느냐. 이 시험대에 올랐는데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그렇게 뿌리 깊은 나무로서 굳건히 서는 TBS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네. 뭐 박영선 시장이 되나 오세훈 시장이 되나 네. 저는 TBS 출연할 일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심 없이 얘기하는 거야. 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국물 없는 기자회 다음 주에 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